라스콜리니코프는 그 길로 소냐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녹색으로 칠한 3층 집이었다. 누구지요? 거기 있는 사람은? 불안스런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접니다. 당신을 찾아왔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조그만 문간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낡은 의자 위에 비뚤어진 촛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 당신이었군요. 소냐는 나직히 외치고는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당신 방이 여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촛불을 내려놓고 이 뜻밖의 방문에 놀란 듯이 흥분에 사로잡혀 우두커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다음 소냐의 눈에는 눈물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싫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미롭기도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히 외면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소냐는 말없이 방 안을 염치 없이 둘러보는 손님을 지켜보긴 했으나 마치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듯이 몸을 떨었다. 벌써 11시는 되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와서. 그는 여전히 딴 곳을 보면서 말했다. 네, 그래요. 방금 전에 주인 방에서 시계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들린 겁니다. 어쩌면 당신과도 이제 영 못 만날지 모릅니다. 아, 여행을 떠나시나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그럼 내일 우리 어머니와의 약속에도 못 오시나요? 소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들을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만 앉아있고 소냐는 아직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앉으세요. 왜 이렇게 여위였어요? 마치 죽은 사람 손 같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냐는 가냘프게 떨었다. 나는 언제나 이런 거려. 하긴 그럴 수밖에. 이 방은 카페르나 우모프한테서 빌려 쓰고 있나요? 네, 주인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친절하고요. 내가 쓰는 가구들도 모두 주인네 거예요. 아이들도 자주 내 방에 오곤 해요. 그 말더듬이 아이들 말이죠? 네, 주인은 말더듬이의 절름발이에요. 아버님과 같이 살 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신한테 구박이 심했다면서요? 어머, 천만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소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그야 물론이죠. 소냐는 불현듯 괴로운지 두 손을 꼭 쥐면서 애처롭게 말끝을 끌었다. 당신이 그 일을 안다면, 정말이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 일을 아신다면 그 이는 어린애와 다름없답니다. 너무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엔 참으로 현명한 여자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고 상냥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긴 여태까지도 당신이 부양해왔지만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소냐는 애처롭게 말했다. 모두들 그 집에 있게 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 집에 줄 돈이 많아요.
오늘도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 쪽에서도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함만 치시죠? 당신을 믿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오늘도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혼란해요. 내일의 격식을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예상했던 돈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애처로운지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야 당신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라스콜리니코프는 쓰게 웃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소냐는 말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잔인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옷깃을 좀 보아달래려고 들렀었거든요. 헌옷 장사를 하는 리자베타가 깃과 옷소매를 싼 값에 주었는데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걸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더니만 이거 날 주렴 소냐야, 내 소원이다 하지 않겠어요? 여간 마음에 든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걸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지난날에 행복했던 시절이 되살아날 뿐이죠. 어머니는 옷이라곤 한 벌도 없어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기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남에게 물건을 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존심이 강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어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다시 고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헌옷장수 리자베타를 아시나요? 네. 그럼 당신도 그분을 아시나요? 좀 놀란 듯이 소냐가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저축은 할 수 없습니까? 하고 갑자기 그는 소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고 소냐는 나직히 말했다. 아, 저축이 안 되더란 말이군요. 하긴 뻔한 일이죠. 물어보나 마나 한 일을. 그는 다시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럼 날마다 버는 건 아니겠죠? 소냐는 좀 전보다도 더욱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폴려도 반드시 같은 운명이 될 테지. 하고 그는 불쑥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소냐는 마치 칼에 찔리기라도 한 듯이 열에 들떠서 외쳐댔다. 하느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동생은 하느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녀는 정신없이 뇌까렸다. 어쩌면 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소냐의 얼굴에는 무서운 변화가 일며 경련이 스쳐갔다. 소냐는 표현할 수 없는 비난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비통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한 채 말없이 방안을 서성대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우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벼랑간 그는 재빨리 온몸을 굽혀 방바닥에 엎드리더니 소냐의 발에 키스를 했다. 소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여자에게?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서 더듬거렸다. 그는 곧 몸을 일으켰다. 나는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고통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내 말 들어요. 나는 아까 어느 무례한 녀석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 너 같은 놈은 소냐의 새끼 손가락만큼도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누이를 소냐와 마주 앉힘으로써 누이에게 영광을 주었다고도 말해주었다오. 동생께서도 거기에 계셨나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하고 마주 앉아 있는 게 영광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소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외쳤다. 나는 당신의 불미스러움을 말한 게 아니오. 당신의 위대한 고통을 두고 한 말이지. 당신이 위대한 죄인이라는 건 사실이오. 당신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몸을 팔았기 때문이오. 이처럼 무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저주할 이 시궁창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해봐야 누구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불행을 구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무서운 일이 아니란 말이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묻고 싶소.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열한 짓이 어떻게 당신의 내부에서 그와는 정반대인 신성한 감정과 나란히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물속에 뛰어드는 편이 1000배나 옳고 영리한 방법이 아니겠소.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냐는 고통스러운 듯이, 그러나 그의 이런 제의에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는 가냘픈 소리로 이렇게 되물었던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여자에게 3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운하에 몸을 던지던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탕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는 너무나 회의적이었고 젊은 추상론가였다. 장롱 위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거닐면서 마침내 그 책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신약 성서였는데 손때가 묻은 헌 책이었다. 이건 어디서 얻었소? 그가 방 한 구석에서 물었다. 리자베타가 갖다 주었어요. 내가 부탁했더니. 리자베타? 이건 참 이상한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소냐에 대한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이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책을 촛불 옆으로 가지고 가서 책장을 들추기 시작했다. 나사로의 부활은 어디쯤이지? 그는 문득 이렇게 물었다. 제 사복음서예요. 그녀는 준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찾아서 읽어주시오. 그는 의자에 앉아 탁자에 팔꿈치를 세우고 한 손으로 머리를 괜 다음 침울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나요? 그녀는 탁자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음성은 점점 엄숙한 빛을 띠어갔다. 옛날 학창 때. 어서 읽어요.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난 교회엔 가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자주 나가요? 아니요. 소냐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피식 웃었다. 그럴 테지. 그럼 내일 아버지의 장례식 거행에도 안 갈 거요? 갈 거예요. 난 저번 주에도 갔다 온걸요. 추도미사에. 누구의 추도미사에?
리자베타에. 그 여자는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신경은 점점 초조해졌다. 머리가 빙빙 겉돌고 있는 듯했다. 리자베타와는 평소에 친했었소? 네, 리자베타는 착한 여자였어요. 자주는 못 왔지만 이따금 여기도 왔었어요. 우린 함께 얘기도 하고 성경도 읽었어요. 그분은 하느님 앞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귀에는 이런 어휘들이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뿐만 아니라 리자베타와 이따금 만났었다는 것과 둘은 다 광신제라는 사실도 그에게는 역시 새로운 소식이었다. 어서 읽어요. 그는 갑자기 강요하듯이 초조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어쩐지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기가 꺼려졌던 것이다. 왜 읽으라는 건가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녀는 가냘프게 숨을 헐떡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읽어줘요. 듣고 싶다니까. 리자베타에겐 읽어주었겠지. 소냐는 책장을 넘겨서 그 부분을 찾아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읽으려고 애를 썼으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베다리에 사는 나사로라. 소냐는 겨우 여기까지 읽었다. 그러나 셋째 구절부터는 목소리가 너무 쬐 현악기의 줄처럼 툭 끊어지고 말았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여기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냐는 말을 끊고 그를 보았다. 그의 눈초리는 너무나 준엄했고 그 속에는 뭔가 강렬한 결의의 빛이 어려 있었다. 오늘 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버렸어.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젠 그들에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야. 거기서 완전히 인연을 끊고 왔으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요? 소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한텐 이제 당신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온 거야. 우리는 둘 다 저주받은 인간이야. 자, 함께 가자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는 것뿐이야. 다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소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한없이 불행하다는 것뿐이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걸. 그러나 나는 알았어. 당신은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냐는 속삭였다. 차차 알게 될 거야. 당신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해치웠어. 당신은 하나의 생명을 멸망시킨 거야.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은 함께 가야 해. 같은 길을 가야 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나요? 어쩌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 만약 내가 내일 여기에 다시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그때는 지금 내가 짓거린 이야기를 상기해줘.
또 몇 년 후에라도 거듭 살아가노라면 내 말의 의미를 알게 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만일 내일 다시 여기 오게 되면 그땐 고백해주지.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를. 그럼 안녕. 소냐는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그럼 당신은 아시나요? 누가 죽였는가를? 그녀는 두려움에 굳어버린 듯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말하겠다는 게 아니겠어.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려고 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그것을 알려주러 오겠다는 거지.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상대를 당신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안녕. 내일 또. 그는 방을 나갔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